안녕하세요. 인구원 포인트입니다. 2025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총론 해설서 원본 파일 같은 경우에는 ncic.re.kr 국가교육과정센터 들어가신 다음에 교육과정 자료실을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좌측에 2022 개정 시기 초등학교 누르시고 총론 누르시면 이제 위 문서가 우리가 원래 봤었던 원문이고 그 아래 해설서가 올 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원문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미 촬영해서 작년에 하반기쯤에 올렸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창체편 인구 원포인트의 픽 영상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질의응답 자료부터 시작해서 주요 개정 사항들 정리한 문서부터 그 다음에 실제 원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원본 문서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해설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아무래도 원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내용이 알파로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원문이 더 중요한 경우 이 원문에 대해서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 해설 영상에서 중복해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원문에서 이미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부분들을 굳이 여기 해설서 영상에서 와서까지도 반복해서 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 해설서 영상에서 주로 볼 부분은 원문 영상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여기선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이 되어서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제가 총 10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포인트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2번, 3번 읽다 보시면 그렇게 크게 막 대단한 내용이 있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26쪽의 언어수리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이 된 기초소양이기 때문에 지난 2024학년도 시험에서 기초소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과에서 이걸 다룬다라는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처음 다뤄진 개념이다 보니까 용어 수준에서 물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었는데 바로 딥하게 그것의 어떤 목적, 이유에 대해서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이 총론 창체 파트에서는 항상 용어에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유, 목적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왜 또 다시 보느냐 한 페이지 넘기셔서 27쪽을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이제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각각의 소양의 어떤 정의, 의미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미 이제 디지털과 디지털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시를 매칭해서 아는 것은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간혹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정보를 추측을 하며 규칙성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 수리 소양임을 연결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문해력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시와 정의를 보고 거꾸로 소양을 떠올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8쪽으로 넘어올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학습을 하실 때 인간상 따로, 핵심 역량 따로, 학교 급별 교육 목표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이 총론 해설서에서 나와 있고 사실 아주 한 20년 전 기출에서도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 인간상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핵심 역량 20년 전이다 보니까 없었던 표현이라서 이게 빠졌던 것 뿐이지 인간상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연결하는 문제는 20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이 교육 목표가 자기 주도적인 사람과 연결이 되고 두 번째 교육 목표는 창의적인 사람, 세 번째 교육 목표는 교양 있는 사람, 네 번째 교육 목표는 더불어 사는 사람과 이렇게 각각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와 인간상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은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역량은 골고루 섞어 들어가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인간상 부분인데 인간상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가 연결된다, 이러한 뉘앙스로 대화를 풀어가다가 이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주고 이와 연결되는 인간상이 뭐냐 해서 인간상의 용어를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와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아무래도 좀 더 자주성을 강조하는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인간상에서까지도 용어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46에서 47 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막 빈칸을 들어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출제의 형태를 한번 예상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학교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학부모, 학생 만족도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차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는데, 학교 교육과정 자체 평가 기준 예시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빈칸 뚫어서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올해 이루어졌었던 어떤 평가 지표의 결과를 보고 차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소, 이런 부분을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출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인 47쪽에서도 이어서 다양한 체크리스트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이것과 연결되는 교육과정 문서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형태만 가볍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에서 51쪽인데요. 아무래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인 51쪽에 메타인지라는 내용, 성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용어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초소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초소양은 모든 교과 학습의 기초가 되며 각각의 기초소양은 모든 교과 학습을 통해 함양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교과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려면 언어소양 필요하고 또 수리소양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하나의 교과가 하나의 소양과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선지가 하나 구성돼서 틀린 거 고치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엔 바로 이어서 5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탐구 질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 이 탐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탐구 질문에 대해 이 탐구를 빈칸 뚫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탐구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탐구 질문은 정답 찾기가 아닌 여러 관점과 해석을 유도하는 질문으로서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의미 있는 탐구와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 비판적인 사고,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질문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79에서 8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창체가 이제는 최소 수업 시수가 아니라 기준 수업 시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체도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한다는 것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창체도 기준 수업 시수가 되면서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만 최소 수업 시수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군 소개도 마찬가지로 기준 시수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교과군 소개와 창체 모두 증감 운영이 가능한데 이 마지막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얘만 최소 수업 시수로 순증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의해야 될 것, 체육과 예술 같은 경우에도 순증만 가능하지 감축해서 운영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AI 기초소양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정보교육 시수 같은 경우에 실과 교과의 정보 영역 17시간을 포함해서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원문 문서에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고 교과금 및 창체 시수 20% 증감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 시수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건을 여러 가지를 주고 문제를 출제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82쪽 넘어오시면 창체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가 및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으로 넘어오시면 창체의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사실 창체 해설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창체의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있잖아요. 뭐 집중제도 있고 정일제, 전일제 등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이번 총론 해설서에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집중제라는 용어 제시가 빠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 범위가 빠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집중제라는 용어 자체를 묻지는 못하겠죠. 이게 용어로 정리가 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뭐 가볍게 가나다라 선지 중 하나로 구성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3개 영역 모두 편성할 수 있지만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86에서 87쪽 학교 자율시간 도입 부분인데요. 실제 시수 운영과 관련해서는 딱 다 항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17주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 16주 교과 수업하고 1주는 학교 자율시간으로 운영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한 주의 수업 시수는 얼마나 되면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교는 반드시 편성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학교 자율시간을요. 근데 학교 자율시간은 3에서 6학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학년 학기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새로운 과목이나 혹은 활동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관련 교과군에 편성을 해야 되고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가하면서 편성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수업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체육예술교과는 감축해서는 편성 운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 개설할 때 세부 절차는 마찬가지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과목으로까지 개설한다 그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하나하나 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반드시 체크하고 학습을 꼼꼼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 운영 시수의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순증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그 최소 수업 시수가 아니라 순증된 시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을 좀 각기 다르게 이렇게 쪼개 보았는데 999시간을 3학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기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지금 1년에 34주니까 999를 34로 나누면 29.3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 주에 29에서 30시간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한 학기 1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9에서 30시간을 무려 29에서 30시수를 지금 학교 자율시간 운영에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줄넘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음악이랑 체육교과랑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수가 지금 늘어났겠죠. 그럼 늘어난 채로 전체 교육과정 운영을 해도 되고 거기서 늘어난 만큼 다른 교과군에서 시수를 감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이제 지나치게 특정 영역이 줄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고 신기하게 학교 자율시간도 마찬가지로 특정 월이나 주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거나 분산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식 2가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에는 마지막 진로 연계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험에서 바로 진로 탐색 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출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가도 여전히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한글 해질 교육 등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제 교과 창체 시간 활용해서 진로 연계 교육으로 운영한다.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측면에서 진로 연계 교육을 학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학년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심리, 정서나 또래 관계와 관련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초등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게 하는데 관련 교과와 창체 시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주었었잖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그런 표현이 없이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관련 교과나 창제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좀 모호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문제화되기에는 한 1점으로 온전하게 구성하기엔 조금 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애매하게 그냥
서술 선지 하나, 가나다라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때 이제 몇 해 전에 나왔던 몇 시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출제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10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 중에 제발 하나라도 더 적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